자, 12월 29일입니다. 내일이면은 마지막 거래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보다가 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방송이 여기 제가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오전 11시부터 12시에 하는 국수의 관심 종목 이데일리 TV에서 하는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주식 얘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항상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매일 보는 방송 중에 하나가 맛있는 녀석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파생된 걸로 뭐 운동뚱이나 뭐 이제 뭐 잠룡이식 이런 것도 하는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이 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가 운동뚱도 좀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김민경 씨가 대단하죠. 저는 그렇게 그 운동뚱 보면서 김민경 씨 자주 보는데 김민경 씨 짤 중에 제일 웃긴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 뭐라 그 딱밤 때리는 거. 진짜 한 번씩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저 딱밤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 일단은 제가 이제 공항이 좀 있으니까 일단 공항은 올 것 같아요. 살아날 수 있을까? 늦은 탕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 이제 운동뚱에 나온 그 양치승 관장이라고 처음에 이제 운동뚱의 초기에 양치승 관장이 제일 먼저 운동뚱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그 이분이 최근에 이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도 이런 문자 가끔 옵니다. 뭐냐면은 피해 회복 지원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서 무슨 이제 경영부대 완화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출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정책 자금이 아니고 그냥 이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혹은 P2P 대출이라고 하죠. 지금은 제도권으로 보니까 이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최근에 이제 P2P 제도권은 편입에 대출의 급증 뭐 써 있는데 P2P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 명들이 그 옛날에 클라우드 펀딩 하듯이 돈을 모아가지고 일정 기업이나 개인한테 이제 돈을 주고 그걸 대출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부실화가 되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사채 중에 이제 사채죠. 사채 중에 사채고 옛날에 이제 그 거의 뭐 일수 가까운 그런 이제 자금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출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그걸 이제 콜을 해서 뭐 받는 경우도 있고 이자율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양치성 그냥도 본인이 대출 알아보다가 이제 그런 이제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서 느낀 게 요즘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대출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상을 하죠. 사실 뭐라 그럴까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풀어놓은 자금이 있으니까 일단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정책 중에 가장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과 거기에 이제 재난지원금은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 얼마 더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사람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조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기대되는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동성이 조금 축소한다는 측면. 그래서 물가를 좀 잡는다는 측면인데 그래서 어, 물가를 잡는다는 측면인데 실제로 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결국은 재난지원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돈이 풀리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죠.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제 뭐 금리 인상해가지고 뭐 대출 규제 해가지고 금리 인상해 서민들 허리 쬐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뭐라 그럴까요? 표 사는 거죠. 그런 이제 느낌까지 들 정도의 좀 이제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금리 인상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지 또 어쨌든간 풀어놓은 유동성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물가 상승 압력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돈이 그 양치승관 정도 되는 이제 유명한 유튜브도 하고 또 이제 스타 어떻게 보면
관장님들 중에서는 뭐 최고의 그 인기인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대출을 알아볼 정도면은 일단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대출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너 거기다가 코로나를 뭐 제가 뭐 두말 할 필요도 없겠죠.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죠. 뭐 부정적이든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중요한 거는 일단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돈을 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금리도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 만기거든요. 만기가 다가오는데 추가해서 돈을 빌려서 못 막으면 이제부터는 딱지가 붙기 시작하잖아요. 앞에 이제 문에부터 붙여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금리 인상보다 어쨌든 간 돈이 유동성을 확보를 좀 비싼 이자라도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은 돌릴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막히면 사실 이제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처럼 꼬박꼬박 써야 되는 분들 물론 이제 저도 소상공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따진다면 정말 이제 무서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간 이런 양치관장까지도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까지도 대출을 알아보는 걸 보고 우리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수혜주가 뭔가도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갑자기 이제 번뜩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들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는 오늘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5대 은행 이데일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방송할 전문가니까 이데일리 뉴스는 막 써도 무관하다. 5대 은행 내년 가계대출 더 조인다. 진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원래 4.5에서 5%였는데 4%대로 초반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 금감원과도 조율이 마무리됐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이제 그 돈을 빌리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제가 시장 경제 상에서 대출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금리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데일에서 강의할 때 금태환 제도부터 해서 금리 돈이 움직이는 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예전에 제가 이제 해놨던 것들이 밑에 있으니까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되고 일단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신용으로 돈을 우리가 빌리잖아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은행에 넣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은행에 갖고 있으면은 이걸 대출할 수가 있잖아요. 800만 원을 내서 대출을 해줘요. 대출해줘. 그러면 일단 시중에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 넣었더니 800만 원 이걸 누군가에게 대출해주면 시중의 돈이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잖아요. 그리고 이 8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 중에서 누구한테 뭐 500만 원을 갚아요. 예를 들면은 그럼 이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은행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예금은 1,500만 원이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서 시장에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뿐이지 제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이 1,500만 원을 갖고 있으니까 800만 원 대출해주고 조금 더 대출해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더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1,000만 원이었다가 1,800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300만 원을 대출을 더해주니까 2,1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사회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돈은 2,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 이런 이제 경제 활동이 늘어날수록 실제 유동하는 자금보다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준비율 몇 프로를 잡아놓고 이렇게 돈을 은행에서 이제 지급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빌려줬는데 예금한 사람들이 갑자기 전액 달라 그러면 이제 뱅크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완만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는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이제 이 속도를 잡기 위해서 4% 초반까지 관리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사를 보면은 이런 이제 그 돈의 속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년에 대출을 증가해 준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대출은 원래 속성상 증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돼 있는데 그 폭을 줄인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규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생각해 주면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출 규제가 될 경우에 가장 무서운 건 만기입니다. 왜냐면 만기 도래 때 막지를 못하면 어려워지니까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1,000만 원 빌린 다음에 좀 돌려서 맞고 그다음에 또 돌려서 맞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특히 경기가 어려우니까 더더욱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양치는 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죠. 하다 보니까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금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사채를 쓴다는 거를 되게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처음에 발 넣는 게 힘든 거예요. 발 넣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이제 쉬운 이제 뭐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빌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뉴스도 있겠지만 P2P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대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급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P2P를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할 수 없으니까, 주식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누적 잔액 보십시오. 이게 지금 월별로 돼 있는 겁니다. 9월 달에 1조 6천억이었다가 지금 12월 26일 기준으로 2조 4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누르고 있어요.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까 결국은 만기 압박이 오고 사채까지 밀려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사채 회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리드코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리드코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리드코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안 캐시나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납계를 나란히 하는 4금융권입니다. 4금융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금융이 이제 은행권이고 2금융이 이제 뭐 저축은행, 그리고 상금융이 보험회사 이런 데서 대출받는 걸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금융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안 캐시, 리드코프 뭐 이런 것들이 4금융권인데, 지금 리드코프가 실제 그 대출 회사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 대출을 업도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주유소 유류 회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가 3개예요. 리드코프 사업부가, 근데 제일 이제 수익이 좋은 건 대출 쪽이죠. 대출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그 석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뭐냐면 휴게소를 갖고 있습니다.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업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고, 실제로 이제 석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로도 엮여서 사실 시세를 많이 줬어요. 많이 줬고, 물론 은행주들도 올라갔는데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친한지주고요. KB금융이고요.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리드코프가 강한 시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리드코프는 어떤가? 실적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8.5%, 정말 많이 주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배당락도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 지금 사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기엔 조금 애매한 자리에, 장기 입평선 241선도 좀 깨진 상태고, 물론 배당락이 있긴 하지만 지금 장이 29일이기 때문에 내일 지나고 새해가 들어설 때쯤에 시세가 조금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보다 관심 종목을 좀 넣어놓고 보시면, 이 종목이 대충 저점 잡으면은 8,500원 선에서는 되게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 정도가 한 반년 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8,500원을 찍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찍었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찍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겁니다. 이런 정도에 사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1금융권에 있던 분들이 2금융권 가죠. 대출을 안 주고 당장 이제 막아야 될 돈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은 그런 것들 힘들 텐데, 바로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도 있고, 2금융권에 계시는 분들 그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쪽 그 리드코프나 러시안캐시나 이런 데가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실적도 보시면 뭐 2018년에 영업이익이, 사실은 대출 이자가, 나라의 사채 이자를 계속 이제 대출 상한선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480억 영업이익, 19년에 539억, 작년에 601억,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10%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 돈 빌리는 사람이 어렵고, 또 옛날보다 뭐라 그럴까요? 사채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많이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이미지 개선도 좀 된 부분들도 있겠죠. 온라인으로 특히 돈 빌리기도 쉬운 것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 놔 보시고, 대출 규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될 때쯤 되면은 슈팅이 나올 구간이 있지 않을까. 뭐 일단 매수가는
8,500원 잡고 진입하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고 8,500원을 만약에 잡고 진입했으면 손절가는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짧게 한 8,000원까지만 손절가를 잡고 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서 조금만 잡아도 9,000원에서 만원까지는 금방 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지지가 되면은 통상 이까지 이제 11,000원까지도 물론 열려 있는 구간이지만 일단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받는 자리가 내려올 땐 지지받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구간이 한 만원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만원 되면 만원은 이제 마디 가격이라서 저항이 좀 있으니까 9,800원. 에누리엄 장사 없으니까요. 2차 목표가 11,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요즘같이 이제 힘들고 양치승 관련처럼 유명하신 분들도 대출을 알아보는 시대입니다. 대출 관련주들 중에서 제일 가볍고 사채주죠. 사채 관련된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타점이 좀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